EBS 기준입니다. 1등급 컷 이제 47, 2등급 컷 42, 3컷 37, 4등급 컷 30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만약에 수능으로 가면은 1등급 컷이 9월 모의 평가에 47이라는 거 이거 50점입니다. 실제로 수능 가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점이 돼야 50점이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뭐가 힘드냐면 이제 상위권이 힘들어집니다. 실수 하나 했다고 등급이 확 내려가고 100분이랑 표준 점수가 확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재수하는 거예요. 수능이 쉬우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9월 모의평가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근데 실수를 어디서 하기 딱 좋냐면 지역적인 문제들 있죠. 이제 유전이 아니에요. 유전이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적인 것들 있잖아. 요거까지 낼 줄 몰랐지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인슐린이 우리가 혈당량을 낮추는 거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인슐린이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까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항아리에 물을 얼마나 채우느냐의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채워진 항아리를 물이 새지 않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걸 이제부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시간 내에 정확하게 푸는 거. 풀 줄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내에 풀 줄 안다가 돼야 돼, 이제. 그래야 고득점이 돼요. 근데 이번 수능은 고득점이 되어도 본전이야. 알죠? 상위권들 특히. 평소에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고득점이 나오는 게 본전이라고. 실수를 안 해야 본전이 돼요. 아시죠? 근데 수능이 반대로 어려우면 상위권한테는 천국이야, 해븐이야. 알겠죠? 본인 실력만큼 점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수능이 쉬우면 그만큼 재수생이 많이 생겨.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번에 올해 수능이 쉽다고 했기 때문에 반수생, 재수생이 대거 몰렸죠. 그지? 그 말만 듣고 멍청이들이 대거 몰렸잖아. 그지? 그게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이 될 줄 모르고. 그러니까 더더욱 경쟁자가 많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번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알겠지? 끝까지 하시면 된다. 자, 일단 보시면 뭐 평범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좀 고르게 피라미드가 분포한다라고 하면은 등급이 이렇게 원래대로로 간다면 이제 50점, 그러니까 47이라고 했을 때 2등급 컷이 한 40, 한 5에서 4 정도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1등급과 2등급의 갭차가 이제 5점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거는 최상위권 이외에 나머지 학생들은 고만고만하다라는 게 된다는 거거든. 3등급 차이를 봐도 그래. 어떻게 3등급이 30점대까지 내려가요? 1등급 컷이 47인데 어떻게 3등급 컷이 37이냐고. 숫자만 봐도 이제 최상위권, 완전 이제 의대 지망하는 친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다라는 거야. 실력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전부 다 같이. 다 격차가 심하더라고. 화학은 44인가 그렇거든요. 2등급 컷이. 그러니까 고루고루 이제 분포를 하지만 생명은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하위권들이 많이 몰렸어요. 생시 쪽에 많이 몰려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게요. 아시겠죠? 자, 이제 1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생물의 특성, 각, 분열법, 생식이죠. 뱀은 적합한 뭐 블라블라 적응과 진화고요. 기억. 그 다음 자극에 대한 반응 A, 예시 뭐 생각해보시고. 기억. 생식과 유전 맞죠? 니은. 기억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디귿.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으면 오케이. 맞고 정답은 5번. 시간을 줄이세요. 다 읽고. 독서 아니야. 비문학 아닙니다. 자, 2번.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물어본다니까. 자,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거 어디서 일어나요? 간에서 일어나, 간. 그리고 간은 소화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더 지엽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소화계에서 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맞다. 요소하면 암모니아 요소는 배설 아님?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요. 아시죠?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되는 건 소화계 중에 간이고요. 요소가 배설되는 게, 배출되는 게 배설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죠? 네. 니은. 나에서 효소가 일어난다. 당연히 물질 대사는 효소가 일어나고요. 디귿. 배설계를 통해 기억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죠? 기억이 뭔데? 요소, 그지? 배설계를 통해서 배출이 되죠. 근데 요소가 만들어지는 건 소화계다. 확실하게 알고 갑시다. 자, 정답 5번이고. 3번. 기본 문제죠. 체세포 분열이고요. 체세포 분열 중기의 모습이죠, 나는. 체세포는 전부 다 핵상이 2n입니다. 2n.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전 구간이 다 2n이다 라고 보시면 돼. 뭐 1도 2n이고요. 2도 2n이죠.
자, 나 같은 거 체세포 분열 중기는 분열기 때 관측되니까 여기죠. 그리고 이렇게 분열이 되는 시기가 딱 말기입니다. 말기 때 딱 반띵이 되는 거야.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고, 말기 때.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 디귿, 나에서 상동염색체 접합은 감수 분열에서만 일어납니다. 감수 1분열에서만.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알겠니? 자, 4번. 자, A는 음식물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흡수한다. 분해하는 거니까 이와 작용 맞죠, 기억? 그 다음에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겠죠, 호르몬.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거죠. 포도당을 이제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역할도 하지만 또 하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뭐예요? 포도당을 세포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럼 어쨌든 혈액에서 세포로 보내면 혈액 속의 포도당의 농도는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디귿이 맞는 거잖아. 그지? 네, 니은 심장은 비에 속한다. 비를 통해 기억이 표적기관으로 운반된다. 표적기관으로 운반하는 건 혈액이죠. 혈액은 순환계에서 이제 통하는 거고 순환계에서는 심장이 속하죠. 그러니까 니은도 정답. 정답은 5번.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눈이 뇌에 연결돼 있잖아. 중간뇌에 연결돼 있죠. 중간뇌. 자, 중간뇌에 연결돼 있으면 여기서 이제 조절 중추에서 시작이 되는 거는 뭐야? 부교감신경이죠. 부교감신경. 요렇게. 부교감신경. 근데 하나만 외우시라고 했어요. 시작되는 지점으로부터 앞이 짧은 건 교감이고 그 반대는 부교감이야. 어차피 교감이랑 부교감 반대니까 앞이 짧은 게 교감이야. 이거 부교감이니까 반대로 앞을 길게 그리시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잖아.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은 게 아니라 길다고요. 근데 길다라고 외우지 말라고. 봐봐, 그냥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다. 이건 교감이야. 근데 이건 부교감이 아니야. 틀렸어. 그냥 이렇게 가시면 돼. 알겠죠? 쉽게. 자, 그 다음에 A는 지금 지칭하는 게 대뇌죠. 대뇌는 겉질이 뭐야? 겉질이 신경세포체야. 신경세포체는 색깔 자체가 회색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렇게 외우는 게 맞습니다. 대뇌는 겉질이 신경세포체다. 자, B와 C. 자, B가 중간뇌죠. 이게 이제 중간뇌고요. 그 다음에 C가 연수겠죠. 연수. 이렇게. 그러니까 중간뇌랑 연수는 뇌줄기를 이룬다. 정답은 4번. 이렇게. 되니? 네, 됐고요. 그 다음에 6번. 어떤 동물 종의 개체 A와 B를 고온 환경에 노출시켜 같은 양의 땀을 흘리게 하면서 땀을 흘리면 뭐가 줄어들어? 물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죠? 물론 뭐 땀에 소금기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물이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혈장 삼투압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항인 호르몬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땀을 많이 흘리면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혈중 삼투압의 농도가 높아지니까 항인 호르몬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야, 상황이. 근데 증가되는 폭을 봐라. 증가되는 이제 폭을 보시면 뭐 요렇게 이제 B, A라고 했을 때 A는 왜 더 증가하느냐? 뭔가 문제가 있겠죠. B는 이제 덜 증가하잖아. 지금 보시면 항인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와 정상보다 적게 분비되는 개체. 적게 분비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물의 재흡수를 못 한다라는 거니까 계속 짠 상태를 유지할 거야. 혈장 삼투압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니까 얘가 이제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친구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정상이다. 이렇게만 가면 되잖아. 됐죠? 기억 맞고 당연히 항인 호르몬은 콩팥에서 물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 맞고요. 니은 A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개체가 아니다. 니은 틀렸어. 디귿. B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 오줌의 삼투압은 항인 호르몬의 양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지금 T1이 여기고요. T2가 여기잖아. 그냥 이것만 보면 돼. 어디가 더 짜냐? 어디가 더 짜냐?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가 더 짜겠죠. 맞아요? 혈장 삼투압이 더 낮을 때는 싱겁다. 그러면 항인 호르몬은 언제가 더 많이 나오니? 싱거울 때 잘 안 나오고 짤 때 많이 나오겠지. 그럼 재흡수를 이제 많이 한다라는 거는 오줌에서 혈액으로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니까 오줌의 삼투압은 어디가 더 높아요? T2가 더 높아야지. 오줌 삼투. T2가 더 높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된다. 틀렸죠, 디귿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높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정답은 1번. 이렇게. 됐죠? 자, 7번 봅시다. 7번. 네.
결핵, 무점. 자, 결핵은 뭐 단골이죠. 세균. 그 다음에 무좀. 곰팡이죠. 균계라고 할게. 균류, 균계. 자, 그 다음에 에이즈. 바이러스죠. 요렇게. 자,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세포만 가능한 거니까 바이러스 빼고죠. 그러니까 C가 바이러스가 될 거야. 여기서 이제 보시면 C가 X니까. 그 다음에 세균에 속한다. 그게 B니까 결핵. 그러니까 무좀이 A. 끝. 자, 기억 A는 후천성 면역 결핍 틀렸고요. 니은 세균의 치료에 항생제가 이용되는 거 맞죠? 니은 맞고요. 디귿 C의 병원체는 유전물질은 얘 다 같습니다. 다 가져요, 병원체가. 그러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다. 됐고요. 8번. 자, 어떤 사람이 티록신 농도가 낮대. 근데 문제가 A는 TSH가 아예 안 나온대. 아예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TSH가 뭐라고 해야 되죠? 반응을 안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있어도 좀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TSH를 넣어주면 문제가 없잖아. 없으니까 넣어주면 된다고요. 근데 B는 넣어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잖아. 그러니까 투여를 하고 나서 정상으로 돌아온 친구가 기억이죠. 이렇게. 그리고 투여를 해도 소용이 없는 애가 니은이잖아. 이렇게. 됐지? 기억 틀렸고 니은 TSH 투여 후 A의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니까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인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TSH의 분비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감소해야죠. 그러니까 틀렸지. 정답은 2번. 니은 하나. 이렇게 되겠다. 됐지? 그 다음에 9번. 정상 생쥐 A와 가슴샘이 없는 생쥐 B를 준비한. 이렇게. 자, X에 노출된 적이 없고요. 2회에 걸쳐서 이제 주사를 했는데 A는 뭐 이렇게 됐다. 그 다음 B는 분비가 안 됐어, 항체가. 왜? 가슴샘이 없으니까. 가슴샘이 없으니까 T림프구가 없죠. 작용을 못하는 거야. 보조 T림프가 작용을 못하니까 애초에 형질세포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문제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차 면역이 될 거고 얘는 이제 2차 면역이 되겠다. 요거. 자, 기억 구간원에서 A에는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일단 항체가 존재하면 자, B림프구가 처음에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항체가 이미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기억세포가 있긴 있는 거야. 작용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원에서는 기억세포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냥. 있다만 얘기를 하는 거야. 니은 구간 2에서 2차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 맞고요. 디귿 구간 3에서 A에 대한 항체는 세포 독성 T림프가 왜 나옵니까? 항체는 형질세포. 아시겠죠?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기억 니은. 되니? 자, 그 다음에 10번. 자, 제가 이제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2020년의 기출문제였죠. 요거.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돈다니까. 3, 4년 주기로 돌고 돌아요. 계속해서 유형들이. 자, 10번은 기출 변형 문제입니다. 기출. 실제 기출. 그러니까 낯설진 않았을 거야, 이게. 기출 문제를 잘 풀어보셨다면 절대 낯설지 않은 문제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볼까요? 디귿은 이렇게. 자, 일단은 이제 T1에서 T2로 갈 때 여기가 이제 P고 안쪽이 P고 바깥쪽이 Q다. 이두박근 산두박근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P나 Q 둘 중에 하나다. T1에서 T2로 갈 때 만약에 P라고 한다면 수축이에요. 맞죠? P라고 한다면 수축이 되는 거야. 하지만 Q라고 한다면 여기서 T1일 때는 작았다가 T2가 됐을 때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완이라고 하셔야 돼. 만약에 Q라고 한다면 이완입니다. 둘 중에 하나다라는 선택지가 추가됐을 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수축 하나만 얘기를 했지만 옛날 기출은 지금은 수축이냐 이완이냐 둘 중에 하나지롱
그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이제 힌트는 자, C의 길이는 C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짧다. 요거 이제 조건이 하나가 제시가 됐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T1과 T2일 때 이 L1, L3는 모두 다 요 2분의 1 길이보다 작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거리를 측정할 거야. 어떤 거리를 딱 측정했을 때 요 끝에서부터 어떤 거리를 딱 측정했을 때 그게 L이 될 거예요. 근데 그 L은 요 중심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자, T1, T2. 자, 이렇게 봅시다.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뭐 지금 나와 있는 정보가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A, B, C는 기억, 니은, 디귿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뭐 더 이상 뭐 길이가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는 게 둘 중에 하나 경우의 수 중에 뭘까? 아닌 걸 제껴야 돼. 맞잖아. 맞는 거는 딱 어떤 걸 딱 집었을 때 얘가 맞다. 근데 상대편 다른 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럼 몰라. 뭐가 맞는지. 근데 확실하게 둘 중에 뭔가를 해봤는데 하나가 아니야. 그럼 그거 제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야로 가는 게 맞다고. 그지?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야. 아닌 걸 찾자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 만약에 이제 P라고 한다면 오케이? 만약에 P라고 한다면 T1에서 T2로 갈 때 수축입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기준으로 잡으면 C는 뭐가 될까요? 자, C가 T1에서 T2로 갈 때 길어져야 돼. 수축될 때 길어지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 뭐예요? 수축될 때 길어지는 거. 얘가 수축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길어지는 게 뭐야? 기억하고 디귿은 둘 다 짧아지잖아. 근데 뭐가? 니은이죠. 그래서 C는 니은이 돼야 돼. 확실하게 100%. 맞죠? 네. 그러면 이제 니은이다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제 L3가 뭐 니은까지 되어 있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뾰로롱 이렇게 니은까지. 그지? 요게 이제 L3다라고 한번 해봐. L3가 이렇게 니은까지. 니은이잖아. T1일 때가 니은이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거리가 돼 있다라고 해봐봐. 이게 T1 모습인데 요게 이제 수축돼서 줄어든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줄어들어도 디귿까지 못 가요. 같이 움직이잖아. 이게 같이 들어간다고요. 그럼 니은을 얘가 넘어서 길어져가지고 디귿까지 갈 수가 없잖아.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얘가 니은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해돼요? 이거 하나만 보고도 판단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돼? 다시. 자, 얘가 수축한다라는 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여기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얘가 니은을 넘어갈 수가 없다고. 같이 들어가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디귿이 될 수가 없다고. 그 위치가. 이해되죠? 뭐야 결론은? 아닌 거야. Q인 거야. Q. 이완된 거야. 아, 이완됐구나. 됐죠? 그래서 P가 아니라 Q고 얘가 T1에서 T2로 갈 때 이완된 거다라고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야. 이완된 거다.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엔 C가 뭐가 될까요? 이완됐다라고 한다면 자, 이완됐는데 요걸 봐봐. 수축돼 있을 때가 이미 디귿에 있다라고 한다면 수축돼 있을 때가 디귿에 있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액틴의 반띵 길이 노란색 길이보다 긴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뺀다고 해도 또 같이 빠지잖아. 같이. 이완돼서 빠진다고 해도 같이 빠지잖아. 근데 그래도 위치가 어디예요? 디귿이에요. 그래도 디귿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C는 디귿이다. 됐죠? 그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위치가 디귿. 바뀌었어도 똑같죠? 뭐 수축된 상태에서 이완돼도 디귿. 그러니까 디귿에 있으면 이렇게 어떻게 움직여도 계속 디귿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L2를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이완됐을 때 위치가 바뀌어야 돼. 이완됐을 때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게 뭐밖에 안 될까? 이완됐을 때 위치가 바뀔 수 있는 거. 어차피 얘네들은 이제 니은과 기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거를 생각해 봐봐. 니은과 기억. 만약에 이완이 됐어요. 이완이 되는데 처음에 T1일 때 위치가 L2의 위치가 만약에 기억이야. 만약에 이게 기억이야. 그러면 얘는 이완됐을 때 빠져도 같이 빠지기 때문에 똑같이 기억이에요.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L2가 처음에 위치가 기억이면 여기서 이제 이완되잖아. T2가 돼서 이완이 되더라도 그래도 기억이라고. 그럼 똑같아야 되잖아. 근데 안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위치가
니은인 겁니다. 니은이면 얘가 빠지면 마이오시는 가만히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빠지니까 위치가 기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이해돼? 이완되면서 빠지면 마이오신이 가만히 있으니까 얘 빠지고 일로 가면 이 L2가 위치가 이렇게 이동하니까 기역의 위치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니은에서 얘가 기역이 되는 게 맞다. 이 얘기야. 됐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얘가 이제 기역이니까 거리를 한번 산정해보자 라고 한다면 기역이 제일 짧죠.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 디귿이니까 거리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끝. 자, 기역 틀렸죠. L2가 더 길고요. X는 P가 아니라 Q다. 그럼 이제 기역 니은이 확실하게 틀렸으면 빨리 3번 찍고 가 그냥. 자기 확신이 있으면 그런 데서 시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잖아. 자, D가 T2일 때 그래도 풀어볼게요. T2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L1인 지점은 기역에 해당한다. 맞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셨나요? 어이? 네. 잘할 수 있지? 자, 11번. 우리가 이제 항상 보던 유형이죠. 제가 이거를 딱 본 순간 반사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바로 쓰고 갈 거. EN 분체 하나, EN 분체 두 개, N 분체 두 개, N 분체 하나. 바로 이제 생각을 하든가 쓰든가 이렇게 이제 하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이제 보고 뭐가 나와 있냐면 두 가지 유전자를 다 더했어. 다 더했어. 다. 됐죠? 다 더했습니다. 이게 왜 3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만약에 얘가 상염색체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동형접합이건 이형접합이건 상관이 없어. 그냥 다 더한 거기 때문에. 그냥 한 세트이기 때문에 1, 1이 되건 2, 0이 되건 뭐 이형접합이면 1, 1이겠죠. 근데 동형접합이면 2, 0이나 0, 2잖아. 근데 어쨌든 더해도 다 2예요. 그러니까 동형이나 이형을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야. 지금 이 문제는 더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거를 파악을 하시고 그랬을 때 그 값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만약에 둘 다 상이다라고 한다면 둘 다 상이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4, 여기는 8, 여기는 4, 여기 2가 돼야 돼요. 맞아요? 둘 다 상이면 절대로 1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1은 왜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는 거예요? 성염색체가 껴있으니까 XY니까 이제 있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지원기다라고 한다면 3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지연기 때 처음에 3으로 시작을 하겠죠. 3, 성이 하나 껴있으면. 그 다음 복제되면 6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열이 되면은 뭐 아니면 뭐야? 얘는 이제 복제가 된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떻게 얘기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갈라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치? 이쪽은 얼마야? 4가 될 거고. X염색체가 간 쪽은 4가 될 거고. 이쪽은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4 아니면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4 아니면 2가 된다. 그리고 얘가 또 이제 분열이 된다. 라고 하면은, 요렇게 갈라지면 얘가, 그때 이제 1이 나오는 거죠. 1.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2 아니면, 반대니까 1 아니면 2가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은 무조건 생식세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생식세포. 그러면 이 자리에 Y가 있네. 그러면 이 자리에 X가 있어야 하니까 4가 맞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그럼 4는 뭐예요? 얘는 3. 자, 이제 기억 니은이 1, 2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문제에서 A는 B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다가 1, 2 해서 얘는 3, 6 하면 끝났죠. 자, 기억 맞고 니은은 니은인가요? 니은은 3다. 틀렸죠? 니은은 2. 그러니까 리얼의 염색체 수는 46이다. 염색체는 여기 처음에 46으로 시작하죠. 46, 46 그리고 1분열에서 갈라지니까 23, 여기 23. 틀렸죠? 리얼은 3니까 23개. 정답은 1번. 이렇게. 됐죠? 오케이. 자, 12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 일단은 같은 지점 P에다가 역치 이상의 자극을 동시에 1해주고 경과된 시간이 총 4초입니다. 4초. 4초 후에 이제 막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가에서 다 중에 두 곳에는 시냅스가 있고 한 곳에는 없답니다. 그리고 전도 속도는 두 개가 A로 갖고 나머지 하나가 B래. 그건 좀 나중에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극 후 몇 초냐에 대한 정보 밑에를 보시면 자극 후 2초일 때가 플러스 30, 3초일 때가 마이너스 80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는 데 걸린 시간. 자극 후에 3초가 되니까 가는 데는 1초죠. 가는 데 1초. 그 다음 플러스 30은 전부 다 뭐예요? 가는 데 2초. 근데 이제 시냅스가 있으니까 그건 좀 고려를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가는데 1초만 좀 잡고 갑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이제 보고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를 딱 보시면은 얘가 이제 D2, D3, D4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지? 자극 지점을 보면, 자, 여기를 좀 살펴보시면 지금 같은 지점이 있잖아, 막전이가. 그 말은 동시에 어딘가를 딱 자극을 했을 때 같은 거리에 위치한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야 가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으니까 자극 후의 시간도 똑같을 거니까. 그지? 그럼 그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데가 D2 아니면 D3 아니면 D4야. 맞아요? D2 아니면 D3 아니면 D4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하나씩 좀 생각을 해볼게. A를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 만약에 첫 번째 D2를 자극을 한다 라고 한번 가정해보면 이미 틀렸어요. 왜? D2를 자극하면 그 양쪽에 이제 같을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가 시냅스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라고 하더라도 여기랑 여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D1이 플러스 30이 돼야지. D1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안 나와 있잖아. 다른 거 두 개가 플러스 30이잖아요. D4도 같은 맥락이야. D4도. 그지? 네, 그럼 조금 이따 생각을 하고요. D2를 이제 자극을 한다라고 하면은 말이 안 된다. D1이랑 D3가 같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두 지점이 같을 수가 없다. D2를 자극했으면 이 나머지 두 개는 얘네 중에 하나예요. 얘네 중에 하나. 자극한 지점은 무조건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를 자극했는데 어떻게 얘네 둘이 플러스 30이 되냐라는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얘는 애초에 아니다. 됐죠? 자, 2번. 만약에 D4를 자극한다라고 한번 해보자. D4가 자극 지점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봐. D4가 자극 지점이다. 이제 마찬가지로 D4가 자극 지점이면 여기도 보실래요? 짠, 짠, 이렇게. 그제? D4가 자극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자극 지점은 일단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 자극 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D4라고 한다고 해도 그럼 D3랑 D5가 같아야 됩니다. 맞아요? D3랑 D5가 같아야 돼. 여기를 D4라고 가정한다면 D3랑 D5. 그죠? 근데 같을 수가 없잖아, 지금. D1이 플러스 30이고, 여기가 이제, 둘 중에, 얘가 만약에 D4라고 하면, 얘가 이제 D2나 D3 중에 하나일 건데. 맞죠? 그럼 얘도 이제 D2나 D3 중에 하나일 건데, 여기든 D1이랑 똑같이 플러스 30이 될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D2라고 하든 D3라고 하든 여기랑 막전이가 같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얘도 아니다. 결론은 D3를 자극한 것이다. 이렇게. 됐죠? D3가 자극 지점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D3로부터 이제 같은 거리의 지점이 될 수 있는 게 여기랑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게 이 두 군데죠. 이렇게. 요건 이제 틀렸고. 그러니까 얘네 둘이 D2나 D4 중에 하나고, 그리고 요게 성립을 하려면, 같다라는 게 성립을 하려면, 둘 다 이제 2cm인가요? 둘 다 이제 거리가 이제 2cm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냅스가 없어야 돼요. 됐죠? 그래서, 다는 시냅스가 없는 구간이다. 그럼 나랑 다는 이제 시냅스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시냅스 이제 그려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시냅스를 그려줄 수가 있겠다. 됐지? 됐어요? 자, 이제 속도 한번 해볼게요. 얘가 이제 가는데 2초니까, 그지? 시냅스가 없으니까 가는데 2초죠. 근데 2cm를 가는데 2초가 걸렸으니까 얘의 속도는 1cm/ms가 돼야 된다. 맞지?
A인지 B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1cm/ms가 된다라는 얘기 되셨죠? 됐어요? 그리고 자극 지점을 찾아보려면 얘네들이 D3가 되면 안 되니까 얘가 D3가 돼야죠.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70이 돼야지. 자극 지점은 자극하고 4초 걸렸으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70 돼야 되니까 얘네들은 아니니까 얘가 D3라고. 됐지? 어차피 얘가 D2, D4이기도 하고. 됐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마이너스 70이죠. 동시에 자극한 지점이니까. 된 거야? 그러면 C는 이렇게 갈 때 여기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D1과 D2는 둘 다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요. D1과 D2 둘 다 마이너스 70이 돼야 돼. 근데 얘는 이미 아니야.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70이고 D2가 될 수 있는 게 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D2가 되고 얘가 D4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극하고 나서 어디가? D4가 마이너스 80이니까 가는데 1초 걸렸지. 2cm를 가는데 1초 걸렸으니까 얘는 속도가 2cm/ms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A랑 C? 됐죠? 자, 그리고 D3를 자극하고 나서 B가 여기까지 딱 갔단 말이야. 갔는데 그때가 플러스 30이야. 그럼 얘가 가는데 요걸 건너가는데 2초가 걸렸어요. 그리고 요 D1까지 가는데 2초가 걸렸어. 여기도 이제 2cm죠. 그 말은 4cm를 가는데 2초가 걸렸다라는 거니까 얘도 속도가 2cm/ms가 돼야 된다. 4cm잖아. D1이 플러스 30이니까 여기로부터 가는데 2초가 걸렸어. 4초 가는데 2초 걸렸으니까 속도가 2cm/ms가 된다. 그럼 두 개가 A니까 얘네 둘의 속도가 A가 될 것이고 얘 혼자서 B가 된다. 까지. 끝. 자, 기억 2는 D2이다. 2는 D2이다. 맞죠? A는 1이 아니라 2cm/ms가 돼야 되고요. 자극을 준 시간이 5초일 때 B의 D5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2초가 걸렸지만 얘는 속도가 2기 때문에 여기 또 2cm를 갈 때는 1초 걸립니다. 그러면 가는데 총 3초 걸려. 여기까지. D3에서 D5까지 가는데 3초 걸린다고. 그럼 자극 후 2초가 되니까 플러스 30이 돼야죠. 막전이가. 디귿은 틀렸지.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네. 좋습니다. 자, 13번. 다에서 다 유전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 이거를 본 순간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죠. 유전자가 세 쌍인데 염색체가 두 쌍이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2대1. 그지? 요거. 뿅. 요걸 생각해놓고 가야죠. 이렇게. 자, 그리고 쓰는 거야. 가는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우열관계 성립을 하고,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블라블라.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건 우열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는 우열관계가 복대립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D, E, F 순서이다. 이렇게. 됐죠? 자, 가와 나의 유전자형이 뭔지 모르겠으나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맞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남자 P와 P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인 여자 Q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에게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3가지. 표현형은 최대 3가지다. 이것만으로 이제 3가지가 된대요. 근데 만약에 A랑 B가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 뭐 A나 B가 이렇게 각자 다른 염색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이 몇 개야? 일단 A는 라지 A 땡 스몰 A 이렇게 하나가 있죠. 라지 A 스몰 A 사이에서 나오는 거니까. 됐지?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 라지 B이기 때문에 우열관계 성립하지 않으면 라지 B 스몰 B에서 둘이 곱해가지고 2 곱하기 2는 4가지가 나와야 돼요. 독립이면, 그치? 독립이라면 표현형이 4가지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3가지잖아.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야 라는 얘기예요. 아니야. 오케이? 자, 그러면 독립이 아니니까 얘는 연관이다. 얘네들이 연관이다. 얘네들이. 됐죠? 자, 이거는 상인인지 상반인지 몰라요. 근데 얘는 확실하게 알잖아. 동형접합이 껴있으니까. 그러면 라지 B 그리고 라지 A 스몰 A 이거는 확실하게 100%가 됐잖아 지금. 된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아이, 좋아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형이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 이것도 근데 여기서도 이미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좀 더 읽어볼게요. A가 가질 수 있는 가 다의 유전자형 중에 라지에 라지비가 있다라는 것은 라지에랑 라지비가 연관돼 있어야 이렇게 둘이 만나서 그게 나오지. 대문자가 혼자 4개 있는 게 나오죠. 됐죠? 그리고 F도 하나씩 있나 보네.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배치하시면 상인연관이란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나머지 배치할 거는 여기, 그리고 여기만 배치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아, 됐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읽으면서 이렇게 내려간 거야. 그 다음에 A의 표현형이 모두 Q와 같을 확률은 8분의 1이다. 일단 Q의 표현형이 뭐냐를 따질 때 라지 A 땡, 라지 B, 라지 B죠. 그리고 모르잖아 지금. F가 맨 끝에 거니까 모르잖아. D인지 E인지 F인지 몰라요. 이런 상황이야. 자, 그랬을 때 이제 8분의 1이다. 이거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라지 A 땡, 라지 B, 라지 B가 나올 확률. 그럼 일단 얘가 라지 B가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얘가 라지 B가 나와야 돼. 이렇게. 그죠? 근데 그러면 얘가 나오건 상관없지 않아요? 이미 라지 A랑 라지 B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차피 라지 B고 라지 A가 있으면 어차피 우성이니까 그럼 이거는 얘만 나오면 되니까 2분의 1. 맞아요? 얘는 뭐예요? 4분의 1이 돼야지. 그래야 8분의 1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4분의 1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얘 하나 나왔을 때 그 경우의 수 딱 하나만 해당한다라는 얘기잖아. 이거 내가 처음에 복대립 수업할 때 얘기했던 거야. 경우의 수 딱 하나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치할 수 있는가. 제일 열성 유전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배치 어떻게 해야 돼? 우성 유전자 여기 2개 둬야 되는데 4분의 1이 나온다. 근데 얘랑 표현형이 같아야 된다. 그 경우의 수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성 유전자가 여기 들어갈 건데 더 우성인 애가 여기 있고 덜 우성인 애가 여기 있어야 말이 되는 거지. 그래야 이 F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 되니까. 여기서 D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D가 제일 우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는 표현형이 2땡이야. 그럼 2땡이 나오려면 일단 무조건 2가 나와야 돼. 근데 상대편 아빠한테서 D가 나오면 안 된다고. F가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F가 나올 확률 4분의 1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가에서 다까지 표현형이 모두 P와 같을 확률은 얼마냐? P는 이번에 그럼 뭐냐 했을 때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죠. 그러니까 라지 A 땡, 라지 B 스몰 B and D 땡이야. 그러니까 이거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잖아. 그러면 라지 A 땡, 라지 B 스몰 B가 나오려면 무조건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면 안 되고 얘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이죠. 얘는 4분의 1. 그 다음에 라지 D 땡은 그냥 라지 D만 나오면 돼요. 그럼 얘가 나오건 상관없으니까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정답 8분의 1, 2번이 되겠다. 이렇게. 됐어? 쉬어도 좀 들어봐. 졸고 있어. 황마씨. 자, 14번. 캥거루쥐와 주머니쥐는 같은 종류의 먹이를 두고 서로 다툰다. 경쟁이죠. 마이너스. 정간 경쟁. 그 다음에 꽃은 벌새에게 꿀을 제공하고 벌새는 꽃의 수분을 돕는다. 서로 좋네요. 상리공생 플러스. 자, 기억. 한 개체구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이거는 보기와 다르게 한 개체구는 같은 종을 의미하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기억은 원래 틀린 말이고. 니은. 나는 상리공생 맞고요. 쓰라소니가 눈신토끼 잡아먹는 거는 포식과 피식입니다. 틀렸죠. 정답은 2번. 이렇게. 15번. 자, A와 B는 서로 같은 종이고. 오케이, 말이. 그 다음에 C는 서로 다른 종이다. 그 다음에 염색체 수가 서로 다르대요. 얘는 몇인데 이게 개수가 다르대. 다르다라고 돼 있어요. 자, B는 암컷이고. 나머지 모름. 자, 그리고 이제 가나다가 셋 중에 하나랍니다. 가나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다 표시해 준 게 아니야. 뭘 표시했냐면 모든 상염색체랑 표기를 하는 거는 모든 상염색체랑 기억. 근데 기억은 X염색체나 Y염색체랍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2n을 기준으로 봐봐. 일단은 가는 n이고요. 나는 2n이야. 그리고 얘는 n이야. 그럼 n은 약간 아리까리 헷갈려. 그럼 이제 2n을 보면 확실해져요. 기억에 대한 정보가 성염색체니까 확실해진다고. 만약에 나가 수컷이다라고 한다면 X랑 Y 중에 하나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짝수가 아니라 홀수가 돼야 돼. 성염색체가 하나만 표시가 되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정확하게 짝수로 6개가 나와 있어. 그래서 얘는 2에는 6이고 그게 xx라는 소리밖에 안 돼요. 다시 만약에 얘가 수컷이다라고 한다면 xy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표기가 될 거라고. 하나가 표기가 안 된다고. 기억은 x 아니면 y니까. 그러면 홀수가 돼야 되는데 짝수라고. 6개로. 그러니까 얘는 수컷이 아니라 암컷이야. 그러니까 xx야 라는 얘기가 된다고. 이해돼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이제 4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원래 n은 4고 원래 체세포일 때는 2n은 8이다. 그렇게 해서 염색체 수가 다르다는 얘기가 돼요. 이해가 돼? 됐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이제 x가 표기가 돼 있다라는 얘기죠. x가 확실하게 표기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염색체 모양을 보면 두 가지 종을 같은 종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가랑 다가 염색체 모양이 똑같아요. 3개가 똑같아요. 근데 하나가 안 보여. 여기는 3개야. 그 말은 기억이 표시가 안 돼 있구나. 여기 지금 기억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뭐가 표시되어 있는 거야? x가 표시가 안 돼 있는 거니까 y가 표시되어 있는 거야. n은 4인 건데 3개만 표시가 된 이유는 성염색체가 x가 아니라 y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되면 뭐야? 왜 이죠? 뭐예요? 그래요. 이해되죠? 네. 된 거야? 그럼 얘가 이제 A랑 B란 얘기잖아. 두 가지 종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8이고, 얘는 6이고, 얘는 C고. 얘네들은 A나 B인데, Y는 수컷이니까 암컷인 B는 가가 될 것이고, 그럼 얘 나머지 한 마리가 A다 끝. 자, 기억 맞고, 니은 가와 나는 모두 암컷의 세포이다. 네. 자, 디귿 C의 체세포 분열 중기. 자, 얘는 수컷입니다. 수컷이에요. 체세포 분열, 일단 체세포는 2에는 8이죠. 그 중에 6 더하기 XY가 돼야 되거든요. 곱하기죠. 6 더하기 XY가 돼야 돼. 자, 근데 중기는 여기서 더블이죠. 아니, 근데 염색체 수니까 상관없지. X 염색체 수는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상염색체 수는, C구나. Sorry. C면 얘죠. 그죠? C는 얘니까 체세포 분열 중기당 한 개당 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숫자는 세포 한 개당 X 염색체 수 2개, 상염색체 수가 몇 개? 4개죠. 이렇게. 됐죠? 왜냐면 그래 4 더하기 2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는 2가 돼야 맞는 거죠. 그럼 틀린 거죠. 이것은 정답은 3번. 이렇게. 됐는겨? 네, 그 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가장 중요한 모의고사인 만큼, 사실 이제 10월은 그냥 연습용이잖아요. 뭐 엄청 중요한 의미는 없거든, 10월 모의평가가. 모의고사가. 이제 9월 모의평가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모의고사의 마지막이니까 좀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16번. 들으란 얘기야. 그 말은. 그냥 알아도 들으란 얘기야. 자, 질산화 작용이 뭐야? 질산화 작용은 기억에서 이제 니은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얘는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 그러니까 질산 이온이 되는 게 질산화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죠.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자, 그 다음에 원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질소에서 기억, 즉 암모늄 이온이 됐다라는 것은 뿌리옥박테리아나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이죠. 자, 그 다음에 2는요. 니은에서 다시 질소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질산이온에서 질소로 간다라는 것은 탈질소 작용이죠. 탈질소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탈질소 작용입니다. 됐죠. 자, 기억 틀렸죠. 암모늄이고. 니은 원은 질소 고정 맞고요. 탈질산화 세균은 탈질소니까 디귿 맞죠. 탈질산화라고 해도 돼요. 이런 것도 잡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야. 자, 정답은 4번. 라스트 페이지. 돌연변이 문제예요. 17번. 가는 21번 염색체 있는 두 쌍. 그죠? 근데 연관인지 뭐시기인지를 몰라요. 왜냐면 염색체 숫자가 안 나와 있어. 일단은 가는 21번 상이면서 4가지 라지 H 스몰 H, 라지 T 스몰 T인데 독립인지 연관인지 모름이야. 일단 어디요?
아, 그럼 21번 하나에 같이 있다는 얘기네. 연관이네요. 소리요. 다인자죠. 대문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다인자 연관이야. 다인자 두 개 연관. 그리고 엄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21번 비분리 하나가 일어났고요. 비정상적인 난자 Q. 오케이. 비분리가 일어난 난자 Q랑 정상 정자. 그냥 정자라고 할게요. 얘네들이 만나서 A가 태어났다. 됐죠? 부모는 다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죠? 자, 엄마의 유전자형은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이고 정해져 있죠, 이렇게. 얘의 가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가 있으면 4개랍니다. 아빠는 안 알려줌. 자, 근데 마지막은, 자, 만약에 얘 동생이 태어나서 정상인이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가의 표현형이 최대 2가지랍니다. 대문자 개수의 종류가 2가지가 나올 수 있고 유전자형이 최대 4가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유전자형이 4가지가 나온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왜? 어차피 경우의 수가 4개밖에 없는데 그 4가지가 유전자형이 다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상인연관이 아니라 상반연관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상반연관으로 가면 다 다를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럼 이제 다를 수 있는, 다 써볼까요? 라지 H, 라지 H, 라지 T, 스몰 T 나올 수 있죠. 이렇게 만나면. 그 다음 이렇게 만나면 라지 H, 라지 H, 스몰 T, 스몰 T. 이렇게 만나면 라지 H, 스몰 H, 라지 T, 라지 T. 그 다음 이렇게 만나면 라지 H, 스몰 H, 잠시만. 그죠. 라지 T, 스몰 T. 다 다르죠. 이렇게. 4가지가. 나올 수 있는 4가지가 다 성립하죠. 그리고 대문자 개수가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3개, 얘는 2개니까 표현형도 3개 아니면 2개로 2가지로 압축이 되죠. 됐어요? 자,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태어난 아이냐? 얘는 이제 어떻게 태어나서 대문자 4개가 된 아이냐? 대문자가 4개가 되려면 아빠보다 이제 엄마 쪽에서 뭔가가 와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는 아빠는 정상 정자를 주면 대문자 하나밖에 못 줘. 무조건. 엄마가 3개를 줬다는 뜻이에요. 3개를 줄 수 있는 방식은 이분열 비분리로는 안 돼. 얘가 더블이 되면 4개가 오니까 5개가 되고요. 얘가 더블이 오면 2개가 되니까 도합 3개가 돼. 그러면 같이 1분열 비분리로 같이 오면 대문자 3개짜리 난자랑 대문자 하나짜리 정자가 만나서 대문자 4개짜리 2n 플러스 1짜리 아이가 태어난다는 얘기죠. 끝. 자, 기억. 아빠는 대문자가 2개다. 맞고요. 기억 중에는 라지 H, 스몰 H 둘 다 이형접합이 있냐? 있다. 있다. 비분리는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 다 맞죠.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방형구법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방형구법이 나왔습니다. 자, 숫자로만 보는 것은 밀도죠. 방형구 숫자로 보는 것은 빈도입니다. 어찌됐건. 근데 이거는 덧셈을 얼마나 빨리 하냐에도 조금 달려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한번 볼게요. 전체를 보면 이거 이제 240이죠. 다 더하면 전체 숫자는 240. 그다음 전체 방형구 숫자는 80. 일단 써놓고 가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우리가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가 기형, 니은, 디귿, 랜덤임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냥 쓰고 갈게요. 여기다 써놓고 가죠.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계산 싸움이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셔야 돼. 상대 밀도는 전체 숫자분에 해당하는 종의 숫자 곱하기 100이니까요. A는 몇 퍼센트예요? 240분의 96 곱하기 100은 얼마예요? 40%. 아이고. 퍼센트라고 했을 때 40%. 그 다음에 요거는 반띵이니까 20%. 그죠? 그 다음에 240분의 18 곱하기 100은 7.5죠. 7.5%. 그 다음에 D는 똑같이 20%.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니까 12.5%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와 매칭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안 보입니다. 뭐예요? 니은이죠. 니은. 이렇게 이제 해당한다. 그럼 이제
됐고. 자, 그 다음에 상대 빈도는 전체 방향구 숫자 분의 얘네들의 방향구 숫자 곱하기 100입니다. 얘는 80분의 22 곱하기 100이니까 27.5%가 되고요. 그럼 이거 바로 나오네. 기억인 거. 표에 나오는 거 이제 기억이죠. 그러니까 얘가 자동으로 디귿이 돼. 됐죠? 그래서 다 채워보시면 얘는 이제 25, 12.5, 20, 15 이렇게 되고요. 상대 피도는 지금 요거에서 피도에 대한 정보는 안 나와 있으니까 디귿을 쳐다보시면 돼. 디귿을 쳐다보니까 얘는 그냥 써있는 게 36, 17, 13, 10. 근데 얘는 이제 퍼센트니까 다 더하면 100이 돼야 되죠. 다 더하면 100이 돼야 되니까 여기 나머지 빈칸 하나가 얼마가 돼요? 24가 돼야죠. 이렇게. 된 거야? 상대 피도는 전체 면적 중에 해당하는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입니다. 기억 A는 12.5다 맞고요. 니은 지표를 넣고 있는 면적이 가장 작은 종. 상대 피도가 가장 작은 종을 고르면 돼. 그러면 2죠. 맞고요. 우점종은 얘네 셋을 다 더한 거 중에 가장 큰 애가 누구냐? 그럼 또 덧셈이야. 자, 이거 다 더했을 때 제일 큰 애가 누구야? 야, 이거 눈대중으로 되니? 가장 큰 애가 누구로 보입니까? A죠. A.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겠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9번. 거의 다 왔어, 이제. 자, 19번. 가는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나는 라지 B와 스몰 B에 의해 결정이 된다. 됐고,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 독립. 오케이. 보자마자 병 빨리 표시할게요. 자, 기억병 누구야? 가병 누구야? 기억으로 표시해 보시면 2번, 3, 4, 6, 7. 오케이, 바리. 자, 그 다음에 나 병 걸린 사람 니은으로 표시해 보시면 1번, 2번, 3번, 5번. 그 다음에 6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네요. 자, 그리고 옆에 나온 정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1번, 3번, 6번에 그 유전자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나왔어요. 일단 우열관계 파악되는 것부터 먼저 해보시죠. 기억은 가툭티가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니은은 부모가 병인데 정상인 새끼가 태어났으니까 얘는 병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다. 됐어요? 그럼 우리 바로 못 떠올리셔야 돼. 반성, 우성이 안 되는 조건을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병남, 병력 안 되는 게 있어요? 병인 남자를 딱 잡았을 때 병남, 병력 안 되는 게 없어요. 역시 그렇게 쉽게 줄 리가 없잖아. 맞죠? 좋습니다. 가는요, 뭐 병녀, 병남, 병남, 병녀 둘 다 안 되면 상인 게 확실하지만 둘 다 안 되는 경우가 안 보입니다. 병녀, 병남이 안 되는 건 보여. 근데 병남, 병녀까지 안 돼요. 완벽하게 성인 염색체가 아닌 건데 그게 안 보이니까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자. 어쨌든 우리가 정보가 조금 더 있는 걸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만약에 상인이 하면은 얘는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가 돼야 돼. 얘가 있기 때문에. 성인이 라고 하면 얘는 라지 B, Y, 라지 B, 스몰 B가 돼야 돼. 뭔 짓거리를 해도 상염색체건 성염색체건 공통적으로 1번은 라지 B가 하나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일단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네요. 1 더하기 1은 2니까요. 오케이? 됐죠? 같은 맥락으로 여기도 똑같이 쳐다보세요. 상이면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성이면 라지 B Y,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5번을 딱 보니까 없어요. 근데 6번은 있잖아. 6번은 성이건 상이건 어쨌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라지 B가 무조건 하나가 돼야 돼.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요거 좀 볼래요? 1번은 남자예요. 2번은 여자예요. 한 가지 DNA, 그러니까 한 가지 유전자에 대해서 DNA 상대량이 1로 같은데 왜 표현형이 다를까? 기억나? 왜? 성염색체니까. 제가 조건 말씀드렸죠. 성염색체가 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DNA 상대량이 1로 같은 남녀가 서로 표현형이 다를 경우는 무조건 반성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외 없이. 맞잖아. 1로 딱 같은데 똑같은 유전자 기억이 뭔지 모르는데요. 상관없다니까. 기억이라는 유전자가 1로 DNA 상대량이 같은데 왜 남자는 정상이고 여자는 병이냐고. 다른 거라고 보니까. 그래서 성염색체라고. 근데 다른 염색체 있다면 서로 가랑 나가. 아니 그러면 뭐 자동으로 얘가 상염색체인 거죠. 된가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성염색체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죠. A가 성염색체인 아 A네요. 쏘리. 요게 이 1에 해당하는 게 가니까 맞네요. 기억이 성염색체. 그지? 그럼 자동으로 B가 나가 상염색체 이렇게 돼야 되겠네. 근데 얘는 성염색체인데 병녀 병남이 안 됐으니까 쉽게 얘는 반성열성이 아니기 때문에 반성 우성이다까지 정리가 됐네요. 이렇게. 땡겨? 오케이. 요거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상이니까 요렇게 됐죠? 7번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자, 쳐다볼까요, 이제? 자, 기억은 라지 A다. 하나 있는 거 자체가 스몰 A죠. 스몰 A. 스몰 A가 돼야 되고요. 틀렸고, 니은,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다 맞고요. 7에 동생이 태어나니까 5번, 6번을 다시 쳐다보니까 가와 나에서 모두 발현될 확률이야. 그럼 얘는 라지 A만 나오면 돼, 그냥. 그러니까 라지 A 나올 확률 2분의 1이죠. 동생이 태어날 때. 그 다음에 라지 B 스몰 B와 라지 B 스몰 B 사이에서 라지 B 땡이 태어날 확률, 이형적합 사이에서 우성이 태어날 확률 얼마? 4분의 3. 그래서 둘이 곱하면 8분의 3이 정답이다. 정답은 4번. 됐죠? 20번 그냥 말로 할까요? 20번은 기억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작용이죠. 뭐 용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니은은 반작용이죠. 반대로 가니까. 오케이. 자, 기억 X는 생물군집에 속한다. 식물종 X라며 당연하지. 그 다음에 니은 A는 기억에 해당한다. A가 뭔데? X는 그늘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감소시켜 토양 속 염분의 농도를 낮춘다. 그러니까 반작용에 해당하는 거죠. 자, B는 종 다양성을 얘기하고 있잖아. B는 종 다양성 밑을 쳐놓고 동일한 생물종이라도 이미 여기서 틀렸습니다. 종 다양성이 다양한 종이 다른 종이 돼야 돼. 이미 틀렸어. 정답은 1번. 이렇게. 됐죠? 오케이.